예.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선 당일 진행되는 출구조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일단 이번 출구조사가 정확도가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투표율이 20%가 넘었고 그리고 이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19 관련하여 좀 이렇게 분산투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특정하게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기는 좀 힘든 프로테이지라고 봅니다. 예. 앞서서 보면은 지금 뭐 20대 총선도 그랬고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8대, 19대 때도 출구조사하고 실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혹은 일부 전문가들은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레인지를 둬서 하지 네. 않습니까? 그 레인지를 벗어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네. 어떨 때는 그 레인지 이제 극한에 붙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가질 때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 때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네. 생각보다는 많이 못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일당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한 석 차이로 일당을 놓쳤기 네. 때문에 그게 깊이 각인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지금 전문가들은 많이 해봐가지고 네. 이번에는 좀 더 나아질 거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구간별이라는 게 좀 상당히 이제 좀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답답한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그나마 체면치를 했다는 한 방송사의 경우에 보니까 새누리당을 무려 123에서 147석 사이에 있을 것이다. 24석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민주당 역시 97석부터 120석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것도 무려 23석이에요. 네. 그럼 세상에 24석, 23석 사이 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시청자한테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솔직히 시청자 궁금증을 미리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방송 3사가 한 20억, 30억 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지금 그 20몇 석들 윈도우를 둬가지고서 해가지고 그나마 거기도 지금 겨우 끝자락에 겨우 맞춘 건데 이걸 갖고 이제 맞췄다라고 하는 것도 안쓰럽고, 저는 차제에 정말 이 더군다나 이제 갈수록 사전투표가 정착이 되는 마당이라면은 아예 사전투표도 출구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사전투표도 출구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유출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전반적인 걸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재현 의원.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사전 투표에 분산 투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뭐 사전 투표가 높아지면 야당이 유리하다 그런 어떤 분석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그 본투표 날, 그 4월 15일 날 투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분산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그렇게 뭐 출구조사 자체에 사전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출구조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다만 그동안의 출구조사 자체가 과연 맞았느냐, 출구조사 자체가 과연 적정했느냐,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막 그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여론조사를 이제 활용해서 당내 경선까지 하고 네.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확한 거냐,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하나의 과정이냐는 것은 좀 그 상당히 이제 반성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저 당내 그 경선의 경우에 여론조사는 거의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냥 전화 무작위 투표에 해당하거든요. 네, 이런 그렇죠. 것까지도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그것 있다고 때문에 봅니다. 낙천을 하신 우리 김재원 의원님 말씀이시라 더 이제 와닿긴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관이 있을 수 있어서 아니 저는 그럴 수도 있죠. 예, 저 심정은 이해하나 그렇지 않으면 보스 공천으로 갈 아니 수도 그게 있잖아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아니 그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되는 네. 그건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되고 그건 민주당 쪽에서는 오랫동안 하자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네.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특히나 이번에 보면 또 변수가 또 하나 변수로 주목되는 것이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 뭐 수만 명이라지 않습니까? 4만 명, 5만 명 수준이라고 그러는데요.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6시 이후에 투표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서 투표를 하게 되면 아주 초박빙 지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4만 명, 5만 명이면은 예. 뭐 한 60%를 잡으면, 근데 저는 자가격리된 분들은 투표율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되래요.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 쐬러 나갈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예. 제가 만약에 자가격리 돼 있다면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오히려 나갈 것 같은데 예. 잠깐이라도. 그럼 이제 뭐 5만 명이면 이제 70-80% 잡으면 3만 명인데 247개 지역구로 나누면 한 120표 정도 되죠. 개당. 근데 저희가 뭐 제가 이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농어촌보다는 도심, 뭐 서울이라든지 이쪽에 좀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본다면은 수도권에는 한 200-300표면은 정말 박빙 지역은 당락 뒤집힐 수 좀 있죠. 영향을 네. 미칠 수 네. 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6시에 사전투표 발표하는 것을 지금 별 문제 없다고 해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 그 해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구조사죠. 출구조사. 네, 그래서 결과를 그 발표하는 출구 거. 조사를요. 네. 7시에 발표한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깁니까? 한 맞는 시간 말씀이에요. 늦춘다고. 그건 진짜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갑자기 민생 파탄은 못 쓰게 하고 친일 청산은 쓰게 하다가 친일 청산 또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어차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7시에 하도록 권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논란의 불씨를 만드는지 선관위가 이번에 알 길이 사실 없습니다. 비판받을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일각에서는 정말 이거 나중에 이 문제점들을 모아서 선거 불복을 하는 그런 사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저도 그렇게 볼 정도. 선관위 되게 문제 의식이 많은데요. 네. 근데 네. 첫째는 저는 원천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사실은 예. 민주주의라면은 각 당끼리 합의를 봐가지고 룰을 도출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항상 도출을 못 해가지고 선관위에다 가서 심판 봐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인들 그거 다 심판 봐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아니 근데 네. 아니 근데 이번 그거는 너무 일은 우호적이세요. 선관위. 이번 일은 어쨌든 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7시까지 투표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네,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을 6시까지 투표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것을 이제 별도로 투표를 하게 만드니까 벌어지는 문제고 투표소, 기표소만 하나 따로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민희 의원님께서 7시까지 투표를 하면 출구조사를 보고 난 다음에 투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라고 네. 하시니까 뭔가 좀 우리는 그 지지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민주당에. 출구조사라는 것이요. 근데 출구조사라는 것이 뭐가 민주당에 좀 손해 보는 일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게 뭐 무슨 그냥- 말인지 그냥 모르겠는데 그렇지. 어쨌든 예.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네. 6시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표심이 어쨌든 왜곡될 저는 맞는 우려, 말씀이라고 밴드웨건이나 봐요. 네, 맞는 언더독이나 말씀이라고 그런 봐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출구조사를 늦춘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근데 그런데 그거다. 이상한 건 왜 정치권에서 이걸 7시로 늦추라고 얘기하지 않는지 아니 좀 그게 이해할 길이 아니고 없습니다. 그분들이야 또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출구조사하는 분들. 예. 근데 7시에도 상관없다. 아니 그게 아니고 투표를 6시에 마치게 해야죠. 아니 근데 어차피 결정이 예, 된 거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출구조사라는 것은요, 그 뭐 서구든 우리나라든요, 동양이든 출구조사라는 거는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투표 결과를 예측해보는 도입 제도의 시스템 네.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시에 하는 것인데요. 조금처럼 이번처럼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어떤 미사일에 처음 있는 이런 감염병 시대에 그 현대화돼서는요, 현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마 그 제도에 대해서 아마 저희 토론을 보시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영역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아직은 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시가 투표 종료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7시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저도 판단인데요. 동의합니다. 그건 말 그렇게 보는 게 아니 맞네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선관위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을 조금 일찍 나오게 해서 거기서 좀또 지금 5시 20분부터 나오게 한다는데. 그럼 6시에 끝나게 그래서 해야죠. 6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일반 투표 끝난 다음부터 한다는 그것 그게- 때문에 그게 이게 문제된 문제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기표소를 별도의 기표소를 마련했을 때 본 기표소랑의 어떤 거리라든지요, 얼마나 둬야 되는 것이며 시간 중복되는 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한 결과를 보이는데요. 한번 저희의 토론 내용도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